청량산 육육봉 안하니 나와 백구. 백구야 헌사하랴 못 믿을 손 도화로다. 도화야 떠나지 마라 어주자 알까 하노라. 어떠신가요? 저랑 좀 잘 어울리시는가요? 제가 옛 시조 한 수 읊어봤는데요. 바로 퇴계선생의 청량산가입니다. 청량산의 아름다움이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발길이 잦아질까 염려하는 마음이 잘 담겨 있는데요. 퇴계선생의 청량산 사랑은 유별했다고 하죠. 오늘 안동문화백서는 그중에서도 청량산을 찾아왔습니다. 불교와 유교, 공민왕의 김생과 최치원까지 다양한 문화유산과 명승의 보고 청량산에 얽힌 이야기는 과연 무엇인지 지금 만나보시죠. 네, 저는 지금 청량산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청량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소개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안동대학교에서 우리나라 한문학을 가르치며 연구하고 있는 김남기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또 한시에 나온 청량산에 대해서도 알려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찾아봤을 때 청량산이 봉화 쪽으로 조금 더 넓게 면적이 분포되어 있다고 행정구역상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어떻게 안동문화백선에 글을 올려서 쓰시게 된 걸까요? 청량산은 현재 행정구역상으로 봉화군 명호면과 제산면, 네. 안동시 도산면과 예안면에 자리 잡은 명산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제산면이 안동부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안동부를 대표하는 산이기 때문에 청량산을 안동문화백선에 포함하였습니다. 네, 또 청량산이 산세가 굉장히 웅장하고 예. 또 한국의 알프스라고 불릴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라고 예. 하는데요. 원래부터 청량산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 건가요? 아닙니다. 문헌 기록이나 청량암 터에서 발견된 기와 명문으로 볼 때 고려 시대까지는 수산 또는 문화산으로 불렸습니다. 네. 그리고 15세기에는 수산, 문화산, 청량산 세 가지 이름을 함께 쓰다가 16세기 이후부터 청량산으로 통일되어 지금까지 이름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청량산이 예전부터 청량산으로 불리진 않았네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참을 내려왔는데 예. 사실 이 청량산이 또 산세 경사가 급한 편이어서 예, 결코 맞습니다. 오르내리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직접 걸어보니까 왜 우리 선현들이 이렇게 여기를 좋아했나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요. 우선 청량산의 유명한 육육봉, 12봉우리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죠. 아까도 아나운서님께서 퇴계 이황에 청량산 육육봉을 아느니 나와 뵙고 할 때 말씀하셨잖아요. 육육봉은 6 더하기 6, 12봉우리입니다. 이 육육봉이라고 부르는 것은 중국 사천성과 호북성 사이에 있는 무산 12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산 육육봉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걸 따서 청량산 육육봉이라고 한 겁니다. 물론 청량산에는 12봉우리보다 더 많은 봉우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을 12봉우리로 정한 겁니다. 그래서 12봉우리는 제일 서쪽에 바깥쪽에 있는 장인봉, 선학봉, 자란봉, 연화봉, 향로봉, 연적봉, 탁필봉, 금탑봉, 자소봉, 경일봉, 탕립봉, 그리고 이 아래쪽 남쪽에 있는 추경봉, 이 12개의 봉우리를 일컬어서 청량산 육육봉이라고 부릅니다. 이 12곳의 이름은 대부분이 불교적인 색채가 짙었는데 주세붕 선생께서 청량산을 유람하면서 유교적인 이름으로 바꾸거나 이름이 없던 봉우리에 새로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네, 이외에도 굴이나 전망대 등 정말 찾아볼 곳이 수두룩하다고 하는데요. 이곳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시죠. 예, 맞습니다.
열두 봉우리 이외에도 배, 굴, 또 폭포 등 유명한 명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배는 절벽 위의 평평한 땅을 배라고 부릅니다. 풍혈대, 밀성대 등 12대가 있고 김생굴, 원효굴 등 8개의 굴, 그 다음에 총명수와 김생폭포 등이 있습니다. 이들 명소는 의상, 원효, 김생, 최치원, 공민왕 등과 관련이 있는 지명입니다. 아마도 청량산 자체가 갖는 아름다운 풍경이었겠죠. 그리고 퇴계 이황 선생이 청량산을 오간 이후에 후학들은 선생의 학문을 기리고 계승하기 위하여 더 많은 발걸음을 하고 선생을 기리고 그렇게 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선조들과 관련된 장소가 참 많은 것 같은데요. 그 선조들의 시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시 한 수 읊어주신다면요? 표현이 아름답고 의미가 깊은 한시가 매우 많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저는 퇴계 이황 선생의 독서여 유산시를 좋아합니다. 네. 독서는 산중을 유람과 같다라는 뜻인데 그 중에서 번역만을 읊어보겠습니다. 독서는 산놀이와 같다고 남들이 말하는데 지금 보니 산놀이가 독서와 비슷하네. 공력을 다할 때는 아래에서 시작하고 깊건 얕건 얻는 곳은 나에게 달려있네. 구름이 이는 것을 보고서 오묘한 이치 알고 근원에 이르러 시초를 깨닫네. 절정에 오르기를 공들에게 권하고서 노쇠하여 그만두니 나는 매우 부끄럽네. 청량산은 명산대천으로 이름난 곳인데요. 그중에서도 수많은 사찰과 암자 등 정말 많은 불교 문화가 꽃을 피운 불교의 성지라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청량산은 12봉우리 한가운데 연꽃의 꽃술 마냥 자리 잡고 있는데요. 청량사에 남아 있거나 또 있었던 그런 사찰과 암자 등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 주신다면요. 청량산에는 연대사를 중심으로 하여 청량암, 진불암, 몽상암, 백운암 등 30여 개의 절과 암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유학의 영향으로 대부분 사라지고 현재 남아있는 대표적인 건물은 바로 이 청량사와 청량사의 유리보전, 응진전 등의 건물입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청량사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갈까 하는데요. 청량사를 아주 재미있게 소개해 주실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부윤 주지스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맞습니다. 예. 네, 오늘 청량사 유리보전, 응진전 정말 많은 네네. 이야기를 소개해 주실 텐데요. 네네. 이곳 청량사가 신라시대 천년 고찰이잖아요. 네네. 이곳을 원효대사가 창건했다, 의상대사가 했다 이런 말들이 참 많은데 네. 그 역사와 유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예, 먼저 간단히 그 청량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이 화엄경 보살 주처품에 보면 동방에 한 곳이 있으니 그곳이 청량산이라고 하는데 이곳에는 문수보살이 있고 그 권석들이 1만 명이 모여서 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문수보살은 거기서 항상 설법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 의미는 문수보살은 우리에게 지혜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청량산이라는 의미는 지혜를 닦고자 하는 분들이 모이시는 곳이라는 네. 의미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라시대의 고승인 원효스님과 의상스님께서 당연히 이 도량에서 수행을 하셨을 텐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창건 당시가 문무왕 3년 66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원효스님과 의상스님께서 두 차례 유학을 가시려고 하다가 한 차례는 실패했고 두 차례째는 원효스님께서 여러분도 다 아시는 해골물을 마시고서 더 이상 유학을 가지 않으셨습니다. 네. 그때가 661년이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663년에는 원효 스님께서 먼저 이 도량을 창건하고 그때 당시에 이 위쪽을
이제 뇌청량암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네. 예, 그리고 점점 사세가 켜지고 암자들이 많아지고 있을 때 의사 선생님께서 다시 오셔가지고 이 외청량암에 해당되는 응진전을 이제 지으신 거죠. 그렇게 하면서 뇌청량암과 외청량암이라고 불리면서 이제 이곳이 청량사라고 불리게 됐다라고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순차적으로는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연대사라는 이름하에 여러 가지 정각들이 있었는데 그 정각에 유리보전도 하나의 그 어떤 정각의 가람이 형성됐다고 볼 수 있고 영진전도 하나의 가람이 형성됐다고 볼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 이제 창건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이 조금 좀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또 이곳에는 정말 멋진 예. 소나무가 한 그루 있다고 하는데요. 예, 여기에도 전설이 내려온다고요? 네네. 이제 원효 스님께서 여기서 이제 사실 때 한 번은 이제 마을에 내려갔는데 이제 뿔이 셋 달린 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네. 그 셋 달린 소가 이 말을 되게 안 들었는가 봐요. 네. 주인도 그 소를 다루는 게 되게 힘들었었나 봐요. 근데 원효 스님께서 보시고는 그럼 불사하는데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보시를 해라 하니까 그 스님 그러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제 보시를 하고 나서 그 소가 이렇게 와서 보니까 스님께서 자신 어떤 노역을 덜어줘서 그랬는지 아니면 어떤 전생에 인연이 있어서 그랬는지 여기 와가지고는 스님의 불사를 많이 도와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중공 하루 전날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되어서 이곳에 묻어졌다고 합니다. 이것이 단지 설화라고만 보기보다는 이 불교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 삼각이라고 하는 게 보살, 영문, 성각의 가르침인데 그 가르침이 어찌 보면 하나의 줄기, 하나의 뿌리에서 나왔다. 우리 본래 부처의 마음에서 여러 가지 수행 방법으로 이게 퍼져나갔다. 이제 그런 의미로 해석돼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네, 또 더 해주실 이야기가 있으시다고요? 예, 저희 청량사는 약사두량인데요. 약사두량은 바로 이제 약사 부처님이 주 불로 계신 두량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뒤에 보이는 이제 법당이 바로 유리보전이라고 합니다. 유리보전의 이 편액은 우리 역사적으로 공민왕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예, 공민왕이 홍건적의 2차의 어떤 그 침입을 당했을 때 일로 이제 피난을 왔을 때 어떤 그런 이제 나라의 어떤 빠른 어떤 안녕과 그런 걸 바람을 하면서 편액을 썼던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주불로 모셔 계신 약사열애 부처님께서는 우리나라에서 아주 희귀하고 오래된 건칠열애 좌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상당히 가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사상 또한 중생들이 선천적이거나 후천적인 그런 병이 있는 이들을 치유하는 데 목적으로 해서 원력을 세우시고 부처님이 되신 분이고 그 두 번째 서원이 바로 유리보전과 관련이 있는데 내가 부처가 내세됐을 때 나의 몸이 안과 밖이 투명하게 돼서 이 모든 빛이 많은 중생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발언을 하세요. 그래서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또는 아파하는 모든 이들이 몸과 마음이 치유될 수 있는 그런 서원이 서린 이 도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량산에는 불교 유적이 참 많지만 신라시대 명필 김생과 또 뛰어난 학자 최치원 관련 유적도 많다고 하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김생은 우리나라 4대 명필 중에 한 분으로 이곳 청량산에서 글씨를 익혀 김생필법이라는 독특한 서체를 만들었습니다. 김생과 관련한 유적으로는 김생굴, 김생암터, 김생폭포 등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최치원은 우리나라 한문학의 시조로 개원필경, 고운집 등이 남아 있으며 유불도 3교에 능통하여 조선시대 문묘에 배양되기도 하였습니다. 최치원 관련 유적으로는 치원봉, 치원암터, 총명수, 풍열대 등이 남아 있습니다. 그 김생 관련한 전설도 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김생이 이 김생굴에서 9년 동안 열심히 글씨를 익혔습니다.
네, 정말 이 산속에 파묻혀 사는 느낌은 어떨까 그런 걸 한번 상상해 보게 되는데요. 이 청량산은 규모가 크진 않지만 선경이라는 신재 주세붕 선생의 말처럼 빼어난 아름다움으로 우리 선비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유교 유적이 많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청량정사에 제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어떤 곳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청량정사는 1832년에 퇴계 이황 선생의 학덕을 기리고 계승하기 위하여 설립한 건물입니다. 그리고 1896년에 청량의진을 설치하여 일본군에 대항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청량전사 건물 전부가 불에 타버렸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건물은 1900년에 복원한 건물입니다. 주요 건물은 중간에 있는 오산당, 운서헌, 지숙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이처럼 청량산은 자연경관뿐만 아니라 역사적 의미가 깊은 곳이기도 한데요. 공민왕과도 인연이 깊다고 하죠. 이 공민왕을 모신 사당도 이곳에 있고요. 또 노곡공주의 여인상이 응진전에도 남아있다고 하는데 공민왕이 이곳에서 어떤 일을 했을까요? 네, 공민왕은 1361년에 홍건적이 침입하여 개성이 함락될 위기에 처하자 안동으로 몽진하였습니다. 이곳에 와서 궁궐을 짓고 산성을 쌓은 뒤에 군사들을 훈련하여 개성을 수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70여일 뒤에 개성으로 돌아갔는데 12년 뒤에 신하에게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안동 고을 사람들이 공민왕과 그의 왕비인 노곡공주를 기리기 위하여 공민왕과 노곡공주의 사당을 짓고 지금까지도 제사를 모시고 있습니다. 네, 참 공민왕과 노곡공주의 제사를 아직까지 이곳에서 지낸다고 하니까 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면서 또 신비롭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저는 지금 청량산 도립공원 입구에 있는 청량산 박물관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에 전시된 유물들을 이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분 또 한 분 모셨는데요. 박물관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량산 박물관 팀장 김용갑입니다. 네,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교수님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 조선 선비들에게 산행이 조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고요? 예, 우리나라 그 선비들은 이 산행을 단순히 그 산수 유람을 인식하지 않고 산수 유람을 통하여 심신을 수양하고 학문을 토론하며 동시에 호연지기를 기르고 역사와 민생을 살피는 방편으로 삼았습니다. 청량산 박물관에서 간행한 세 권의 옛 선비들의 청량산 유람묘에는 이러한 사실들이 잘 담겨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여기 박물관에 들어와서 조금 전에 저희가 이렇게 둘러봤잖아요. 그런데 정말 다양한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관련 유물들도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지 전 몰랐거든요. 좀 어떤가요? 그 청량산의 그런 유산 문화는 단지 책만 있는 게 아니라 민속 자료도 필요하거든요. 그에 관련된 뭐 자료도 많이 저희가 수집을 해서 조선시대 유람 문화를 일목요연하게 살필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다 확보를 해놨습니다. 네. 팀장님, 이곳에서 이것만은 꼭 보고 가야 한다. 그런 게 있을까요? 그 산행에 앞서서 청량산에 들리신다면요, 청량산 화이트 모형 맵 지도를 통해서 청량산의 주요 보물이 및 문화유적, 주요 등산로를 일목요연하게 살펴볼 수 있고요. 2층에 가시면 그 청량산 AR 공간 체험 공간이 있어서요, 굳이 청량산을 가지 않아도 청량산의 명소를 가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있기 때문에요. 네. 들리시면 좋겠습니다. 네, 청량산에 오르기 전에 이곳 박물관에서 한번 예습하고 가셔도 정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청량산에 다녀오신 다음에 방문하셔서 봤던 것들을 한번 쭉 정리해보는 시간 이곳에서 가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청량산의 매력은 다양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량산은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은 물론이고
역사와 인물, 풍속과 설화 등 다양한 요소가 골고루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성이야말로 청량산을 돋보이게 하는 요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청량산의 명소가 매우 많기 때문에 한두 곳을 꼽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제 생각에는 추경봉, 청량정사와 청량사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추경봉에 오르면 청량산 전체의 산세를 감상할 수 있고, 청량사와 청량정사에 들르면 불교와 유교 문화의 진수를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청량산 여러 곳 같이 다녔습니다. 네. 여기 다닌 그 소감은 어떠신지요? 저는 산 속에 정말 많은 명소들을 직접 발로 걸어 다니면서 아름답다 이것도 느꼈지만, 교수님께서 같이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또 몰랐던 예로부터 전해내려오는 그런 다양한 역사들을 함께 배울 수 있어서 너무 뜻깊고 또 재미있는 시간이었고요. 정말 산을 알고 타는 것과 모르고 타는 것의 차이가 이렇게 크구나 다시 한번 체감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청량산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어떻게 하시겠나요?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명승, 역사, 문화 다 중요하지만 저는 심신수양의 공간을 생각합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이 심신수양의 공간으로 인식했듯 현재의 우리, 미래의 후손들도 이 청량산을 통하여 심신을 수양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안동문화 백선, 자연과 역사, 또 문화유산이 조화를 이루는 명산, 작은 금강으로 불리는 청량산을 둘러봤는데요. 아찔한 절경 속 웅장한 기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엔 또 어떤 안동문화를 만나게 될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